그 태그를 저런 식으로 써놓으면 의미가 부여돼서요. 그 데이터 수집할 때, 데이터 수집을 할 때 편하게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그 남조우라고 사실은 시멘트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남조우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div를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시고요. 여기 어사이드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어사이드 태그라고 이제 h1 태그로 전부 다 썼네요. h1 태그. h1 태그 되게 좋아하네. 자, h1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샵, 어사이드 태그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에 해당되는 CSS를 이렇게 샵 해가지고 붙여줬고요. 마찬가지로 샵 어사이드에 해당되는 것을 사이드에 해당되는 이제 CSS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사이드는 아이디입니다. 어사이드에 있는 건 백그라운드 위드 랩부터 밖에 있는 랩부터 여기 밖에 있는 랩부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800px입니다. 800px인데 그 여기 이제 800px를 여기도 800px 여기도 800px라고 이제 계속 지정을 해야 되는 테두리 안쪽의 너비를 계속 800px로 이제 헤더도 800px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야 랩도 푸터도 800px 컨텐트도 600px로 되어 있네요. 600px라고 써져 있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위드를 제가 너비를 지정했잖아요. 너비를 지정했었는데 그 죄송한 얘기인데 그 교재에서는 어떻게 쓴 거냐면 여기 앞에에 이제 요게 200px 쓰고 나머지 600px를 여기다 쓰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기가 200 여기가 600 됐나요? 그리고 계산하기를 더하면은 800이 된다. 800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테두리. 그러면 얘는 202px. 얘는 602px가 됩니다. 2px. 되시겠습니까? div 특성상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두리를 만드는 순간 제가 선생님 테두리 만들었어요. 볼도 테두리를 만드는 순간 이게 두 줄이 돼요. 한 줄이 두 줄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줄이 돼서 이제 처리가 된 거라서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아, 이 볼도를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구나. 아시겠죠? 이 볼도를 빼면 맞아요. 딱 맞아가지고 되는데 볼도를 주는 순간 두 줄이 될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사용은 되고요. 이제 여기 위드가 지금 800px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800px를 주실 때 여기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한 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샵 보시면 샵 아이디 그 태그 선택자를 이제 똑같은 걸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헤더, 콤마, 그 다음에 제가 그 사용하는 컨텐트 중간에 랩, 그 다음에 그 푸터는 그 너비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얘는 너비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알고 중간에 갖고. 그래서 위드를 요 위로 올리는 거죠. 여기 위로 올려서 이렇게 위드에 해당되는 걸 위로 올려서 사용하시면 헤더, 랩, 푸터는 위드가 너비가 800이다. 되었죠? 코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는 그 정렬도 마찬가지예요. 정렬도 오토예요. 가운데 정렬. 얘네들은 다 가운데 정렬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하자. 되셨나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처럼 이제 그 밖에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여기를 가운데 정렬을 하면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사용해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쓰기를 추천드리고요. 지금 전체를 묶어서 너비를 지정하는 거. 따로따로 너비를 지정하지 말고. 되셨나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너비는 이렇게 쓰시면 이제 여기는 백그라운드만 하시면 되죠. 헤더는 이제 레드로 하자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랩은 백그라운드가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필요 없어서 좀 그런 것 같고요. 랩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랩에 해당되는 것은 위드가 800. 그 다음 마진이 0 오토 가운데 정렬입니다. 오버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그 지금 샵 랩 그 지정 안 된 거 설명 안 된 거만 해보시면 요건 백그라운드는 배경색이죠.
백그라운드가 배경색인 거는 아시죠?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선생님 저희를 뭘로 보고. 그죠? 배경색입니다. 배경색. 배경색. 글자색은 뭐가 되죠? 글자색? 글자색. 컬러입니다. 컬러. 백그라운드가 배경색. 글자색은 컬러.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뭐 이런 거만 쓰게 되죠. 써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랩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하면서 여기다가 뭐라 썼냐면 이제 오플로우로 씁니다. 오버플로우. 오플로우 썼고요. 오플로우가 생기면 히든으로 만들자. 히든.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히든 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DIV에 넘치면 어떻게 되지? 너비가 썼는데 지금 800px보다 랩이 800px, 너비가 800px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너비가 800px인 랩인데요. 랩이 지금 800px예요. 랩 안에 데이터가 800px를 넘어가요. 데이터가 800px가 넘어간다. 넘어가면 얘는 이제 숨기자예요. 숨기자. 표시하지 말고 숨기자. 요거는 표시하지 않는다. 표시하지 않는다. 그냥 숨겨서 안 보이게 한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글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줄로 보내자입니다. 다음 줄로 보내자. 그러니까 히든 말고 이제 오버플로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히든 말고 여기 쪽이 있습니다. 비저블은 이게 넘치는 부분을, 테두리 넘치는 부분까지 전부 다 밖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넘쳐요. 넘치면 이 밖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비저블입니다. 이렇게 비저블. 숨기는 거는 여기 얘를 안 보이게 하는 게 히든. 이렇게 히든이 이게 안 보이게 하자. 이고요. 스크롤은 이렇게 넘치면 이건 오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좌우 스크롤이 생기고요. 밑으로 넘어가면 위아래 스크롤이 생기게 만드는 게 오버플로우의 스크롤입니다. 오토는 넘치면 스크롤이 생기고요. 안 넘치면 스크롤이 안 생겨요. 스크롤이라고 쓰면 스크롤 툴을 이렇게 써버리면 얘가 스크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계속 생기게 되는데 오토로 쓰면 넘치는 경우에만 생긴다. 인헤리트는 상속받은 거 위에서 설정한 대로 그대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자, 제가 이제 히든으로 써가지고 글자를 썼을 때 글자와 이미지 뭐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사이드 태그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써봐야 되죠. 이게 지금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얘는 지금 줄바꿈이 되네요. 히든으로 써더라도 줄바꿈이 되고, 이미지 같은 거 한 개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 이게 H1 태그, 어사이드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H1 태그가 아니라 H1 태그를 뺏겨봐야 되는데, H1 태그는 내비두고 복사 컨트롤 X 밖으로 한번 꺼내서 텍스트. 얘가 좀 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글자가 적어서. 예. 어사이드 태그, 요건 이제 H1 태그입니다. 여기 컨테이너 앞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붙여넣기 한 개 더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해서. 새로 고침. 글자인 경우에는 줄바꿈이 되고 있죠. 줄바꿈이 된다. 되셨나요? 이미지 한 개 더 볼게요. 이미지. img 태그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img 태그 중에서 이제 이미지가 좀 큰 거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크지 않더라도 스타일을 좀 지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미지는 요 이미지 밑에 이미지가 많이 있죠. 이미지가 많아서 이제 고양이 5번 고양이 슬래시 이미지 img 밑에 cat 05 대소문자 구분하시고 .jpeg 스펠링 JPEG예요. 또 이게 JPG도 있고 JPEG도 있고 똑같습니다. 쟤도 똑같은데 JPEG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얘는 고양이 그림이 이제 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넘지는 않습니다. 맞죠? 넘지는 않은데 얘 너비를 제가 스타일을 지정해서 다른 것보다 태그 안에 있는 게 가장 우선한다. 위드를 줘서 제가 이제 윈도우 아니고 위드
위드를 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1000px 이렇게 세미콜론 그 넘었어요. 1000px 넘쳤습니다. 새로 고치 마세요. 그럼 여기 1000px 이상 되는 건 다 잘라버렸죠. 안 보여요. 이해되세요? div를 만들고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1000px로 줬는데 1000px니까 얘가 너비가 크잖아요. 그죠? 더 크면 이렇게 안 보이게 만드는 거야. 안 보이게 한다. 되시겠죠? 예. 그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CSS. 이렇게 제가 오플로우 히든으로 줬는데 이제 넘치면 숨기게 하자 썼는데 지금 글자인 경우하고 이미지인 경우가 다르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div나 이런 박스 형태에 해당되는 태그는 근데 텍스트인 경우는 그냥 줄바꿈이 돼요. 줄바꿈이 된다. 자동으로 그냥 줄바꿈이 되는데 이미지나 다른 태그, div 태그, 이미지나 박스 스타일의 너비가 800을 넘는 경우, 800px를 넘는 경우 숨긴다. 그냥 글자는 줄바꿈을 한다. 되시겠죠? 줄바꿈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예. 이게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텍스트인 경우에 이제 그 돼서 이제 뭔가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예. 어쨌든 이게 여기 이미지를 넣었더니 이미지가 1000px라고 줬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크게 1000px라고 줬더니 얘가 그 넘치는 부분은 잘라가지고 안 보이게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일부러 한번 스타일을 줘봤어요. 되시겠죠? 예, 이게 너비가 너무 올라가서 이제 여기 헤이트 부분은 이게 헤이트 부분을 따로 줄 수도 있는데 헤이트 부분을 따로 줘가지고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를 100px로 하자. 너무 넓으니까 100px. 얘는 높이는데 px로 이제 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비율이 깨져가지고요. 이미지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기가 이상한 이미지가 돼버렸죠. 그죠? 이상한 이미지가 되니까 이게 가로세열 비율을 이제 한 군데만 고쳐서 가면 가로세열 비율을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 저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으시고요. 예, 그냥 요거를 지우면 원래 이게 안에 들어가니까 이미지가 이 div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잘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 침을 하시면 이렇게 잘리지 않고 요 끝에까지 전부 다 보입니다. 1000px를 했더니 여기서 잘렸어요. 오른쪽 거 안 보이는 거죠. 되시겠죠? 상품 이미지가 너무 큰데 리스트를 만들려고 그래요. 상품 이미지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div로 요만큼 만들고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만들어 버리면 요만큼만 해당되는 레이아웃이 요만큼만 해당되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품 이미지 올릴 때 리스트 할 때는 조그만 이미지를 써야 되니까 조그만 이미지를 그 사이즈에 맞게 내가 div를 만약에 이제 50에 너비 50에 50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러면은 리스트 뿌릴 때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50에 50에 맞춰서 이미지를 그 중요 이미지나 이런 걸 따서 작은 이미지로 저장해 주시고 이제 큰 이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몇 바이트 몇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라. 그 이상 넘으면 이미지 잘릴 거다. 이렇게 경고 주고 아시겠죠? 상품 들어갈 때 네 해서 이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근데 어사인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요것만 한 게 아니에요. 잘리자 이렇게 쓴 것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CSS에 보시면 어사이드 여기 지금 랩에 해당되는 거 자르자 했고 이제 어사이드에 해당되는 내용은 지금 어사이드에다가 집어넣기는 어사이드가 집어넣어 버렸네요. 어사이드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너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드가 200px로 되어 있습니다. 위드가 200px로 쓸 거다.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어사이드 썼고요. 어사이드에 백그라운드 컬러 줬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좋겠지? 설마.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루로 줬습니다. 블루 이렇게 줬고 이제 이렇게 준 다음에 이제 어사이드에다가 제가 이미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지금 어사이드 부분에다가 지금 이미지나 이런 거 H1 태그 이런 거 전부 다 텍스트 전부 다 어사이드에 집어넣었어요. 더 조그맣게 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태그인데 여기는 이미지가 밖으로 뚫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사이드 백그라운드는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미지 끝난 데까지 전부 다 돼 있고, 원래의 DIV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너비를 지정했을 때 데이터 더 크면 그냥 보이자예요. 보이자. 그냥 비저블이에요. 비저블. 그냥 보이게 하자. 그래서 이 뚫고 보이게 됩니다. 뚫고 나가요. 얘가. 이해되시죠? 뚫고 나가요. 이러면 이제 보이게 하면은 좀 이게 전부 다 보이면 좀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 지금 오버플로우에 해당되는 레퍼만 아니라 어사이드도 좀 그 얘가 이미지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어사이드도 그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만들자. 그 이거는 상속하면은 비저블이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보이게 하자. 기본이라서 여기 해당되는 것은 이제 안 보이게 하면 이렇게 여기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여기가 어사이드에서 이제 여기가 어사이드가 이제 그 부메뉴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서, 근데 얘 보시면 얘가 지금 센터인데, 얘는 센터로, 얘가 지금 픽셀은 200픽셀인데 센터로 안 놔 있죠. 아시겠죠? DIV는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여기 이제 본문 내용에 이제 컨텐트가 있는데, 내용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인데, 여기 H1 태그 여기도 이제 쓰고, 샵 얘가 컨텐트 태그입니다. 이렇게 써요. 써가지고 사용하면 기본적으로는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줄 차지해요. 한 줄.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에 한 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 줄. 그러니까 어사이드 한 줄, 그 다음에 컨텐트 한 줄. 됐죠? 얘가 너비가 200픽셀을 나버리든 필요 없어요. 나는 한 줄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한 줄을. 아시겠죠? 근데 한 줄을 차지하는 게 요 오른쪽에 달라붙어서 차지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컨텐트를 이 오른쪽으로 붙일 수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게 저희가 사용해서 쓰는 게, 보시면 이제 그 이 플로트라는 게 있습니다. 플로트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플로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사이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여기 있죠. 사이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CSS가 위드하고 백그라운드는 잘 아시니까 주석 처리 안 해드렸어요. 플로트라는 게 있으신데, 흐름입니다. 흐름. 내가 지금 흐르는 것을 레프트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써서 합니다. 레프트. 됐죠? 레프트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이제 세로 고침해요. 세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얘가 레프트이기 때문에 레프트 차지한 만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뒤에 공간을 이렇게 플로트에 붙여서 계속 붙이고 해서 붙여집니다. 플로트 레프트예요. 그러면 이제 붙이고, 얘가 너비가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플로트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플로트 밑에 이제 div 썼는데, 플로트 밑에 div를 썼을 때 얘가 또 플로트면 여기 또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클리어를 시킨다. 이 플로트 되어 있는 거를 클리어 시켜서 원래 속성을 가지고 한 줄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로트라는 속성을 알면 플로트 속성 플러스 클리어 속성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플로트 레프트로 썼습니다. 레프트로 쓰셨으면 그 어사이드, 저희가 어사이드로 되어져 있는 거 뒤에 플로트는 흐름이라는 건데요. 왼쪽에다가 붙여라 이런 얘기예요. 흘러가도록. 기체를 흘러가는 속성을 이제 왼쪽으로 붙인 거죠. 왼쪽. 그러면은 이 너비만큼 왼쪽에 있는, 왼쪽부터 차지하게 되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남아있는 부분을 다른 데이터가 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되셨나요? 이렇게 흘러가는 속성이 플로트입니다. 흘러가는 속성을 왼쪽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다른 객체가 올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왼쪽에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다른 게 와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게 뭐가 와 있어요? 컨텐트. 그 밑에 컨텐트가 와 있으니까 걔가 오른쪽에 붙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붙이면 전체 너비에 잘 보시면 컨텐트를 지금 컨테이너를 만들었는데, 컨테이너의 왼쪽에 어사이드가 붙고 딱 붙어서 지금 여기 컨텐트가 이쪽에 붙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테두리가 있든 말든 저기 볼더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딱 붙죠. 이해되시죠? 테두리가 있든 말든 딱 붙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서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용해 준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다시 무시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흘러가는 이런 그 왼쪽에 흘러가는 이제 속성을 여기 흘러가는 속성을 이제 다시 이제 흘러가는 속성은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있어요. 속성을 이제 무시시켜야 됩니다. 무시시키는 이제 그거 쓸 때는 속성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클리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클리어 이렇게 쓰시면 클리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그 레프트 라이트 보스 레프트 라이트 보스 여기 레프트에다가 플로트를 썼기 때문에 레프트만 무시를 시켜도 되는데 그냥 양쪽 다 보스 이렇게 많이 씁니다. 보스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클리어 보스라는 속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얘네들을 이제 무시시키는. 그러니까 막 하다가 그 왼쪽에다 놨으면 오른쪽에 달라붙고 오른쪽에 놨으면 왼쪽에 달라붙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 마음대로 달라붙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거랑 상관없이 새로운 줄이 한 개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줄이 한 개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 거 영향 때문에 얘가 새로운 줄이 그냥 자꾸 달라붙거든요. 위에 달라붙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나 지금 흘러가는 속성을 여기 레프트 이렇게 써던 걸 무시시켜서 무효화 시킨다. 그래 클리어 깨끗하게 치웁니다. 깨끗하게 해서 보스 양쪽입니다. 양쪽 왼쪽과 오른쪽 양쪽 아시겠죠? 양쪽 다 해서 새로운 줄에 이제 div 같은 게 위치시키도록 만들 때 이제 클리어 보스를 이용하십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플로트 레프트 쓴 거에 그 다음번에 그 밑에 있는 거의 속성을 클리어 보스를 이용해서 이제 한 줄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되시겠죠? 이런 걸 좀 아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잡을 때 좀 편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위드를 여기다가 어사이드는 위드를 잡았는데 컨텐트를 위드를 안 잡았어요. 위드를 안 잡아도 여기서 이제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을 만큼 다 찾아야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아시겠죠? 얘가 레프트로 돼 있으니까 오른쪽에 뭔가 오는 걸 허용을 해요. 아시겠죠? 얘가 너비가 없어요. 너비가 없으니까 얘가 지금 여기 너비가 200으로 줬습니다. 200. 여기에 200 아시겠죠? 테두리까지 합치면 200 여기 1 여기도 DIV가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200 202 204 여기가 204가 됩니다. 204 DIV가 테두리로 한 개 더 있어요. 203이 되네요. 203 여기는 이제 가운데는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제 여기 저희가 잡은 게 900을 잡았습니다. 900 아시겠죠? 900에서 203을 뺀 나머지가 여기 딱 달라붙어서 있는 거예요. 컨텐트로 되시겠죠? 네, 이런 거를 좀 아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DIV는 전체 레이아웃 잡을 때 많이 쓰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어떻게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좀 보시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컨텐트에 대한 것은 이제 백그라운드만 한 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쓰시고 컨텐트에 해당되는 거 백그라운드 지정을 했는데 백그라운드를 그린으로 지정했네요. 그린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컨텐트는 위드를 지정하는데 여기다가 왼쪽에다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할 때 위드를 쓰는데 이게 전체 800보다 넘어가면 다음 줄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다음 줄로 내려가는데 테두리가 생겨서 저희가 800을 적어서 어사이드 200 그 다음에 컨텐트 600 더해서 800 이렇게 되는데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볼더 그 볼더 때문에 걔가 너비가 자리를 더 차지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테두리만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한 줄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거는 그 너비를 지정을 안 하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는 너비를 지정하지 않는 걸로. 아시겠죠? 그래서 플로트 레프트 이런 거 쓰지 않는 걸로. 단지 백그라운드만 한 게 백그라운드 그린이다. 이렇게 그린 이렇게 해서 그린을 지정해서 사용하면 컨텐트가 이렇게 그린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그 지정할 때는 그 게시판을 짭니다. 게시판을 짜가지고 사용해 보세요 라고 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게시판을 짜가지고 여기에다가 계속 여기 있는 거를 자꾸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돼요. 위에 전체 레이아웃 잡은 거는 그냥 이제 내비두시고
거기에 맨 위에 저는 이제 세 군데로만 나눠서 그 가운데 있는 걸 자꾸 바꿀 건데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해서 맨 위에 이제 주 메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해서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쓸 거라서 거기에 맞춰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푸터를 만들어 보시면 이제 그 푸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레프트로 써놨죠. 이제 푸터를 이제 만들어 써야 돼요. 푸터에 해당되는 거 여기 있죠. 그 div가 여기 랩으로 짜놨고요. 그다음에 푸터 아이디 푸터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써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h1 태그로 푸터라고 써놨겠죠. h1 태그인데 얘가 아이디가 푸터입니다. 이렇게 자 푸터 태그 푸터 태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선생님 레프트 하면 이게 따라 붙어가지고 이쪽으로 간다며 이쪽으로 간다며. 근데 div를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놔서 얘는 레프트, 얘는 그 레프트에 따라서 따라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요게 이 div 안에 얘가 div가 침투해서 들어갈 수는 없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를 div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 div, 여기 div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잡아놓으시면 이거랑 그 위에 거랑 푸터하고는 분리돼서 운영이 된다. 되셨나요?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헤더도 사실은 너비를 지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너비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전체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너비만 지정하고요. 그 이쪽에 그 헤더 부분의 너비 위드 있죠. 헤더 부분의 너비를 800 이런 식으로 지정하시는 것보다 그 지정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이제 래퍼 푸터 이런 거를 여기는 지정을 했는데 그 여기 이런 나중에 지정하지 마세요. 지정하지 마시고 그 위드를 지정을 안 하고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새로 고침 이렇게 또 꽉 차는 거죠. 이게 HTML 태그 자체가 위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만든 900px에 맞춰가지고 꽉 채워서 아시겠죠? 네, 이렇게 꽉 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게 여기서부터 주석 시작이니까 끝나는 게 슬래시 별표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 주석을 이쪽 앞쪽으로 당겨놨어요. 당겨놔서 했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이 가운데 정렬도 사실은 필요 없어졌죠. 얘도 필요 없습니다. 슬래시 별표. 예. 가운데 정렬도 필요가 없었어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게 요 전체 박스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아시겠죠? 컨테이너가 박스가 전체 가운데 정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을 안 시켜도 되는 거죠. 결국 이거 쓸데없는 코드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짜시는 게 좋아 보인다.